요 며칠 자주 보는 영상이죠. 관저 앞으로 달려간 44명의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뒤쪽에는 보일 듯 말 듯하게 서 있는 장동혁 의원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한동훈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까지 했었기에 이런 반응도 뒤따랐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안에 장동혁도 같이 들어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러닝메이트로. 네. 그러면 그런 정도의 마음은 좀 헤아리 주시면서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하셔도 안 좋겠나. 그만큼 국민의힘 안에서 지형이 바뀌고 있다는 의미도 될 텐데요. 맹윤, 찐윤, 친윤, 머륜, 반윤까지 여러 가지 분파로 분류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맹윤, 극우 이런 꼬리표가 붙고 있는데도 애써 부정하려는 의원도 있습니다. 에서도 극우당의 이미지가 걱정된다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 한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같이 중도 지향의 수도권 중진위원 아닙니까?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당내 구도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내란 특검법은 딱 2표 차이로 폐기가 됐습니다. 네,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라고 하지만 이라는 이수진 앵커의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얘기를 잠시 뒤에 하고요. 일단 특검 법안의 폐기부터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성치훈 의원님. 예. 쌍특검이 다 폐기가 됐고 김 여사 특검 법안은 벌써 4번째 폐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급한 내란 특검법의 경우에는 단 2표만 있었으면 통과가 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 비상계엄이라는 상상도 못한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과거라고 하기 몇 달 전이죠. 작년에 경험했던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한민국 영부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라는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내란죄 특검법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현실 판단을 하시는 분이 이거밖에 없는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은 저는 거의 결과는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합니다만 예. 그 이후에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재건을 하려면 이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거에 대해서 방탄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정 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란 특검법 앞장서야 되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파면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렇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 이후에 뭔가 보수를 재건하고 싶은 과정 속에서 또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실행을 해서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위들이 다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저도 뭐 매도 먼저 맞고 같이 맞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정국을 지나가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도 같이 털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탄핵 정국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뭔가 국민의힘을 발목을 계속 잡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뭔가 민주당에 반대하고 뭔가 특검법에 반대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인 시야를 보고 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지 못하는 정당 운영을 해나가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말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 맞으실 거면 같이 맞으시는 게 좋다. 이거를 만약에 끝까지 반대한다는 거면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당하기 때문에 탄핵은 안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죄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전 그렇게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수를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부결 당론을 유지하자고 했고 또 찬성을 할 거면 탈당을 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는 당론 반대 행위로 탈당 고려를 권유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소신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탈당을 권유했다라는 것으로 읽히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 어떤지 일단 김윤영 의원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그리고 찬성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던 의원조차도 이번 특검 반대한 표결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당 내부가 상당히 경직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거기다가 오늘 생각보다 이탈표가 적게 나왔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표결 직전에 을총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특검 후보 추천을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그리고 수사 범위를 좀 제한적으로 두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일단 오늘의 위헌적인 특검에 대해서는 부결을 시킨 다음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얘기가 나와서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가 안 나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당내에서 목소리 큰 주류들이 당내 여론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오늘 부결은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이탈표가 민주당이나 외부에서 보실 때는 적게 나왔다고 하지만 오히려 당 내부에서는 많이 나왔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탈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것이다. 김보비 의원님 생각은 예. 어떠세요?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제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왜 그걸 안 하고 탈당을 권유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이 뭡니까? 같은 혹은 유사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인 결사체 아닙니까? 저 정도 되면 한 당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 농성을 하고 있는 것, 이유가 분명합니다.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야 되지 않을 일만 골라서 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국민의힘에서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게 나 살겠다가 아니라 정말 도저히 이런 정당에서 내가 더 이상 정치하는 건 무의미하다 해서 다른 정당으로 가지 않더라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은 거는 아마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학습 효과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혹은 정치 경험이 짧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감하게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시길 권고합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이 아쉬운데요. 지금 이 정도 표가 나오는 것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하면 가결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 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고 탄핵에 찬성하는 다른 야당과의 합이 170석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탄핵까지 30석 이상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들, 여기 자주 오시는 분 포함해서 국민의힘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새누리당이요?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면서 탄핵에 가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200석 한참 넘겨서 230석, 234석 정도의 찬성을 끌어냈던 건데 지금은 민주당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진 의원들 중에 얘기가 통하는 분들 혹은 불안해하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한테 여러 얘기들을 해주면서 지금 그 당에 있어서는 당신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 차라리 이런 경로로 윤석열의 비빌 언덕을 없애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가결을 시켜야 이런 국정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제거하고 그게 바로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당신 보수 아니냐. 합리적 보수의 씨앗이라도 살려놔야 추후에 당을 재건할 거 아니냐. 이런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맹윤, 찐윤, 친윤, 멀윤, 반윤. 여기에 하나 더하면 새롭게 윤이 된 신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분화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른바 개파도를 지금 저희가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한번 재구성해봤는데 이게 2016년, 17년 때의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윤 대신에 그때는 박이었죠. 예.
저 뒷자리가 이제 뒤에가 윤이 아니라 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여기에 더해서 오늘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한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까지 하는 이런 상황은 글쎄요.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지를 넘어서 개혁신당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백윤, 찐윤, 친윤, 멸윤, 반윤, 비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왔다 갔다 윤, 오락가락 윤이라고 봅니다. 예. 그 대표적인 주자가 권성동 의원이고요.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고 주도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었던 기자회견 중에 일부가 기억이 납니다. 떳떳한 보수가 되고자 탄핵 찬성하고 탈당을 한다. 예. 그게 권성동 의원이었었거든요. 떳떳한 보수가 무엇인지 그때 권성동 의원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대중과 국민들의 시선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 유승민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친윤, 특히 국민의힘 이른바 짠물 당원들의 주류가 돼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본인이 과거에 썼던 탈당과 소신을 보장해달라는 그 자신의 역사와 어떤 서사를 부정하는 것. 그러면서 후배들 의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이런 당론을 거역할 거면 당을 나가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제는 정말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아님을 방증하는 것이죠. 보수정당이 가장 즐겨 찾고 그리고 주장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자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지금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고 이른바 정당의 전체주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장동혁 의원 얘기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후원금 돌려달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고 합니다. 관저 앞을 찾았던 44명 중에서 가장 뒷줄에 좀 어색한 표정의 한 의원이 보였고 왜 함께 했을까를 넘어서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뭐 장동혁 의원의 간접 집회 참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결국 정치인은 본인의 행동에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 논평하는 개인적인 논평하는 건 적절하진 않지만 판단은 국민께서 해주실 겁니다. 장동혁 의원이 지금 보여주는 행보는 한동훈 대표와 같은 계를 한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책임 역시 본인이 오롯이 지고 그 판단 역시 본인이 또 오롯이 받아야 될 텐데요. 장동혁 의원께서 추후에 어떤 입장인지 직접 밝히는 것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의 행보와는 좀 다르고 그리고 지도부 붕괴 과정에서부터 뭔가 틀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뒤에 관저 집회에 나갔기 때문에 글쎄요. 정치인의 변신은 무죄다라는 앞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제 말씀을 보탤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네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네. 고맙습니다.